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시민의 역사관을 보면서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어떻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뉴라이트와 일본 극우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는 민족주의 노선을 죽이기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시민 씨가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와 강연가로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하면 안 되고 민비라고 해야 된다 라는, 어찌 보면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아주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일본이 어떤 역사를 그리고 싶어 하는지, 또 중국이 어떤 자국 중심의 역사를 그리려고 하는지를 볼 때,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 누가 보는 관점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시민의 이러한 역사관은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며칠 전에 유시민 씨의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강연을 봤더니, 이것은 2년 전에 녹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첫 장면을 보니까 체스 두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체스를 두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쓰여진다 라는 것을 맨 첫 번째 장면에서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는 어떤 역사라도 여론 조작을 하면서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론 조작을 굉장히 세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정치세가 유감스럽게도 더 민주당 또는 진보세 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씨는 한국 현대사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던데, 산업화와 민주화다. 그러면서 그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주관했던 산업화도 인정해야 되고 민주화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박정희 시절에는 철권 통치 하에서 또 장기 집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반민주적인 정책들과 또 죄가 증명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간첩죄를 쓰인다던가, 정권을 위해서 한 무지막지한 짓들이 많았고, 또 박정희가 추진한 산업화라는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처참한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업화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민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그러니까 박정희가 추진한 산업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민주화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도 한국의 빈부의 차는 심하고 권력과의 문제가 심각하게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가장 큰 친일 세력이었던 삼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패하고 온갖 언론 플레이를 한다던가, 여론 조작을 한다던가 하는 언론을 광고로 쥐고 여론을 흔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삼성이죠. 그래서 법조계뿐 아니라 언론 방송계에도 삼성의 힘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백억설, 그것도 사실은 삼성 쪽으로 보면은 1년에 한 분기당 수익이 수조 원인데, 그까지 1,000억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는 심지어는 4대강 문제와 또 해외 투자 자금을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한국민의 세금을 마구 쓴 이명박까지도 옹호를 하는 그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권 후보로 나왔을 때 유시민 씨는 정동영 씨를 극혐오했고 DJ를 아주 극혐오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씨는 워낙 민주세로 나온 정치인은 누구나 지지를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정동영 씨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지 이재명 씨를 극혐하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 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씨가 민주사회의 정치 활동에서 어떤 인물을 지지를 했냐를 보면은 한명숙 씨 때도 한명숙 씨를 지지를 했고, 심지어는 손학규 씨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때도 지지를 했고, 최근에는 이해찬 씨가 당대표로 나왔을 때 이해찬 씨가 이재명 지지자의 표를 얻고 싶어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건 제 생각이고, 이재명 지사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는 조금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를 대권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본 극우 세력입니다. 일본 보수 세력과 함께요. 그 이유는 가장 민족주의적이고 자국중심적인 정책을 내놓고 또 한국의 부패를 줄이고 중산층을 키우고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이재명을 일본 극우나 보수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 자금 중에는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재단이 있어요. 이 재단이 세워졌을 때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사카는 지금은 죽었죠. 그 아들이 자금 관리를 하는데 종전이 끝나자 이 사사카는 일본 극우로서 무엇을 했냐면 경마 같은 사행성 사업을 통해서 돈을 엄청 끌어모아가지고 일본 내에서 그 돈을 해외에 뿌리는 겁니다. 국제기구에도 뿌리고 또 각국에 있는 특히 교육기관, 대학기관에 돈을 뿌려서 어떤 것을 유도해내냐면 일본의 우호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연세대로 들어갔을 때 연세대에서는 아무 말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출신이 의외로 친일적인 행동을 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상하게 연세대 출신이 많다고 그러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를 나온 유명한 교수가 있죠. 뉴라이트 교수인 류석춘 교수가 있습니다. 이 류석춘 교수는 일베를 장려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통진당 세력 같은 것은 없애야 된다라고 발언을 단언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류 씨와 유 씨는 같은 성씨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유시민 씨는 결국 한 것은 한국의 민족주의 세력인 민노당계의 진보세, 즉 이정희파를 완전히 축소시키고
자기가 일종의 저는 유시민 씨를 책진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이상적인 것 또는 입으로만 하는 실제 현장에서 말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시민 씨가 통진당 세력을 없애고 정의당 세를 거의 10% 가까이 지지를 늘려가면서 주장한 것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또는 그 미투 운동 또 난민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이민 정책을 오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이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자본력인 소로스가 주장하는 정책과 일치합니다. 소로스는 미국 민주당의 정치 자금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소로스 뒤에는 또 다른 유대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진짜 그 정의당이 진짜 한국의 노동 문제나 빈부 차이나 그런 것을 해결할 정치세인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걸 해결한다, 인권적으로 푼다, 또는 그 여성 운동을 해서 여성의 지위를 높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결국은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겠다. 또 동성애가 확대되면 결국은 애를 갖는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리고 홀로 사는 혼술, 홀로 하는 그런 문화를 키운 것이 사실은 이런 그 정의당세의 영향도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구 감축 그 플랜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 극우의 특이점은 자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국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세력을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는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